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그 하나생명 드림플러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올해 2월부터 이제 프로토콜 캠프랑 드림플러스 아카데미라는 이제 웹3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좀 웹3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불파스에 이제 합류를 해야겠다 해서 불파스 통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저는 원래 이제 좀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식이 전혀 없어서, 어, 정말 그 완전히 그냥 초보자의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한 게, 어, 그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하지만, 창피함을 좀 무릅쓰고, 어쨌든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어,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개발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막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, 어차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잘못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이제 제 수준에 맞는 이제 블록체인이 도입된 사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주제를 잡았던 거는 보험 산업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도입된 사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좀 의식의 흐름대로 동일한 그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저의 생각이 이제 조금 더 이래서 뭔가 더 필요하지 않나? 뭐 저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약간 네,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발표를 시작하면 일단은 막 조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 2017년에 교보생명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서비스를 좀 준비를 했더라고요. 어, 네.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, 그 아직까지 이제 블록체인이란 것이 어떤 건지 좀 확실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일단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환자가 실손보험 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뭐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고 뭐 이 청구서를 또 보험사에 승인한 후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막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원큐에 그냥 바로 그 환자들이 보험금을 좀 청구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만 봤을 때 2017년에 기사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혁명적으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좀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막 인터넷에서 막 유튜브에서 막 영상을 검색해 보니까 되게 좀 많이 되게 활성화될 것처럼 보였는데 어, 그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 이제 실제로 3,300만 명 중에 뭐 한 50% 정도만 이제 소액보험금 뭐 미청구가 일어나고 있다. 근데 요게 이제 그 돈을 청구받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요런 이유 때문에 좀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가 되게 발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, 실제로 그 몇 년 뒤에 2년 뒤에 보니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그 서비스가 실제로 원활히 일어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왜 원활하게 일어나지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왜 원활하게 좀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뜯어보니까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일단은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하고, 그다음에 이 보험사도 그 서비스를, 그러니까 전체 그 보험 회사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, 교보생명만 이걸 또 진행하고, 또 그 병원에서도 이제 요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이제 이런 그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았고, 좀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고, 그리고 반면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보험사에서도 이거를 꼭 내가 왜
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,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하나생명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그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저희는 그 앞으로 블록체인이 그 넥스트 그 세대에 좀 어떤 많이 활성화될 거를 기대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인재 양성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아직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고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더 개선이 되어야 아쉬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이게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제 생각을 조금 어,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신용카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신용카드가 어, 요새는 이제 저희가 신용카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, 최근에 버스에 보면 현금 없는 버스라고 해가지고 카드가 완전히 그 세상에 지금 약간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, 약간 이게 웹3 그 저희가 보험사에서 지금 이 상품이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역사를 좀 뒤져보니까 신용카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게 이제 1969년 신세계 카드였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50년이 넘었거든요. 이렇게까지 그 현금 없는 세상이 최근에서야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서비스이자 이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과거의 것을 미룬다는 게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, 거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안전성, 뭐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잃어버리는 것과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일단 그래서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일단 카드가 강점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카드의 강점 중에 하나가 돈을 또 지금 현금이 없는데 빌려 쓰기가 가능하다. 좀 땡겨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강점이 있고, 그다음 이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뭐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뭐 돈을 낼 수 있다. 이런 단순한 편리성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인 이런 혜택이 있어서 좀 지배적으로 좀 발달하지 않았나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이어서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됐던 예를 좀 쿠브에서 좀 찾아봤어요. 쿠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코로나가 확산됐던 시기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했었을 텐데 그 되게 이제 이 앱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,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건 아닌 것 같고, 그 정부가 어떤 통제가 필요했고,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증이란 거를 하기 위한 이제 통제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, 그 이 인증이란 것이 이제 개인정보와 연결되다 보니까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블록체인 기술이었던 것 같고, 그게 이제 쿠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백신 정보에 대한 이제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,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적극 활용했던 것 같은데, 어,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더 이상 약간 쿠브를 좀 활용하진 않지만 보안이라는 강점을 좀 가서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편리나 보안의 기능을 넘어서 사이드 베네핏,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, 정부에서 약간 이제 통제라든지 어떤 인증의 수단으로서 약간 이런 거를 좀 강제로 좀 원했던 것처럼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이 이런 어떤 통제성이나 강제성이 좀 에 의해서 이게 확산되면 안 되겠지만, 어쨌든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 시간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단순히 그냥 어, 보안이 뛰어나다는 거 외에 조금 더 사이드의 강점들이 좀 있으면 좀 블록체인이 좀 더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좀 그 앞에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지식이 많이 얕아가지고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제가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, 좀 약간 20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좀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